안녕하세요. 코레일 NCS의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9년도 NCS 코레일 샘플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반기 유형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샘플 문제를 공개를 할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샘플 문제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무시한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샘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는 문제를 이것처럼 똑같이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유사하게 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좀 볼 것인지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1번입니다. 1번은 Y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디저트로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각 지점에서 디저트를 섭취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당 디저트에는 모두 땅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인접시설에서 제조되고 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반드시 거짓인 경우는 그랬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거짓인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맞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은 없다. 그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땅콩이 있으면 100% 알레르기죠. 그렇기 때문에 땅콩은 일단 없는 겁니다. 땅콩과 인접한 시설에서 만들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뭐 디저트 종류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일단은 당연히 풀어보고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풀어보지 않고 그냥 같이 하는 거 안 됩니다. 풀어보신 다음에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 지점부터 F 지점까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는 먹고 뭐는 안 먹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단정 지으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 지점 같은 경우는 빵과 케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마카롱과 쿠키를 먹지 않았다.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빵 아니면 케이크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A부터 F까지 이걸 공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뭐 빵이라든지 케이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됐죠? 다른 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이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이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이렇게 어디를 보고 이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됐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1번 같은 경우는 A, B, D 지점의 사례를 고려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D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A 지점 같은 경우는 빵하고 케이크, 그 다음에 B 지점에는 빵하고 마카롱을 먹었습니다. 안 먹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케이크하고 마카롱을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발생했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B 지점에서 1번 같은 경우는 B 지점에서 알레르기가 발생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빵하고 마카롱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빵하고 마카롱을 먹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A 지점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면 빵이 아니라 케이크가 원이었다는 얘기죠. 케이크.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 지점을 보면은 케이크하고 마카롱을 먹었지만 마카롱은 일단 아니라고요. 그죠? 역시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케이크가 원인이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감이 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A, C, E 지점의 사례를 고려하면 자, A하고 그 다음에 C하고 E입니다. 보게 되면은 A는 알레르기 발생, C도 알레르기 발생. 그다음 E는 알레르기 발생 안 했어요. 자, 이제 감이 왔죠. 알레르기가 발생 안 하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 왜? 얘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근데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원인이 두 종류 중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하고 쿠키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케이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지점에서는 쿠키도 아닌 거죠. 여기 보십시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실제로 보면은 이 그 NCS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기도 했고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찌됐건 간에 문제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문제를.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케이크가 알레르기 원인인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걸 고민할 시간도 없어. 아닌 거야 그냥.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둘 다 먹었는데 안 걸렸으니 알레르기 발생 안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A를 봤더니 빵하고 케이크를 먹었대요. 그럼 일단은 빵이 원인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습이 아니라 검사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점을 갔을 때, 이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을 갔을 때 빵하고 쿠키를 먹었대요. 그죠? 역시 빵이 다시 또 원인이 됐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3번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4번을 보시게 되면은 C, D, F 지점입니다. C, 그 다음에 D, F. 자, C에서 알레르기 발생했고요. D에서 알레르기 발생했고 F에서 알레르기 발생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알레르기 발생하지 않은 F가 기준이다. 마카롱하고 쿠키를 먹고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마카롱과 쿠키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근데 끝났죠. 벌써 알레르기가 마카롱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좀 돌아가세요. C를 보시게 되면 빵하고 쿠키, 그다음에 D는 케이크하고 마카롱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케이크죠. 그죠? 케이크. 그 다음에 C 지점을 봤을 때 쿠키는 아니니까 빵입니다. 얘네들이 원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헛다리 짚었습니다. 마카롱으로. 자, 이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에서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어야 됩니다. 오픈마인드. 어떻게? 얘하고 왜 다르지? 이런 거를 빠지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얘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5번도 보세요. 5번. 5번 같은 경우는 DF예요. 자, DF. 자, DF 같은 경우는 케이크하고 쿠키하고 마카롱이 원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케이크하고 마카롱하고 쿠키가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 D 지점 보세요. 케이크하고 마카롱 어떻습니까? 먹어도 알레르기 발생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5번까지 뭐 이상해. 사실은 문제 4번에서 끝냈어야 돼, 그냥. 그죠? 이상한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케이크하고 쿠키하고 마카롱을 먹었는데, 케이크하고 쿠키를 먹어도 발생하지 않고, 마카롱하고 쿠키를 먹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케이크하고 마카롱을 먹고 발생했다고? 이러면 혼자서 고민하는 거라고. 됐죠? 이거는 케이크하고 마카롱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쿠키는 일단 알레르기 원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지만 결과적으로 답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4번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됐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를 딱 빠지거든 혼자서 빠져가지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땡땡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서울 지역 5개의 지점을 선정해서 순환 근무를 하며 업무 환경 분위기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입사 동기인 A, B, C, D. 여기서 입사 동기라는 것은 시작이 같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됐죠? 시작이 같다. 자, 순환 근무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다음과 같을 때 반드시 참인 것. 자, 이런 거는 일단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기준 설정.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것은 확실한 정보입니다. 조건. 됐죠? 확실한 조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지는 것 자체가. 자, 근데 불확실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 같은 경우는 나열해야 됩니다. 써먹을 거니까. 됐죠? 다시. 불확실한 거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쓸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 따질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다 나열해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유형 자체가 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패턴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조건만 막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조건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일단은 각 지점에는 한 번에 한 명의 신입사원만 근무할 수 있다. 됐고요. 자, 지점 자체가 강남, 순서대로 구로, 마포, 잠실, 종로예요. 됐죠? 자, 이거는 가나다 순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세 번째 순환 근무 기간이고, 자, 5개 지점을 돌기 때문에 세 번째면 이미 앞에서 두 번째는 했고, 2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A가 잠실, B가 종로, C가 강남, D가 구로, E가 마포. C와 B는 구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불확실하죠? 지금 그 세 번째 근무 지점은 확실한 정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B는 구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D의 다음 근무지는 강남이다. 그럼 D의 다음 근무지 같은 경우도 D의 현재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와 D는 잠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자, 이것도 유의미합니다. 그다음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와 B다. 마지막으로 B가 현재 근무하는 지점은 E의 첫 순환 근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E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E가 현재 근무하는 지점은 A의 다음 순환 근무지다. 자, 이것도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지금 5번의 지점을 옮깁니다. 맞죠? 5번의 지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강남. 그다음에 다음이 구로. 그다음이 마포. 그다음에 잠실. 그다음에 종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근무지를 알아요? CD. 자, C, D, E, A, B네요. 그죠? C, D, E, A, B. 여기까지. 이거는 표를 안 만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 C하고 B 요건 잠시 보류. 그다음에 D의 다음 근무지가 강남이래요. D의 다음 근무지가 강남. 확실한 정보죠? 됐죠? 그다음에 종로에서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다. 여기라는 얘기죠. 됐죠?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와 D는 잠시 보류.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하고 B다. 자,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세 번째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네 번째랑 5번째에서 근무하겠다는 얘기죠. 됐죠? 됐습니다. 마포.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C하고 B, 구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E하고 D는 잠실. 이렇게입니다. 됐죠? 현재기는 세 번째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B가 현재 근무하는 지점은 E의 첫 번째 지점이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E가 현재 근무하는 지점은 A가 다음에 갈 때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볼게요. 이거 가지고 자,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정리해 보면 C하고 B가 구로에서 근무한 적이 있대요. C하고 B가 여기서.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됐죠? C하고 B.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예요. 맞죠? 불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E하고 D는 잠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E하고 D. 맞죠? 근데 잡힌 게 하나 있네요. 뭐가 잡혔어요? E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D가 일로 와야 돼. 맞죠? 이건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됐죠?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하고 B다. 마포에서. 여기까지 기준 봤을 때. 근데 여기가 A란 말이죠. 여기가 B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뭐 일단 요 정도 상황에서 볼게요. 채워지는 게 더 있나요? 자, 뭐 채워지는 거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어디 보자. 여기가 지금 D가 나왔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스토커랑 좀 비슷한데, 요렇게 A, B, C, D, 맞죠? 요렇게도 A, B, C, D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자, 따져본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구한 거 여기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E는 아직 구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건 뭐예요? 세 번째까지입니다. 그죠? 자, 아직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반드시 참인 것은 됐어요. 자,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여기는 아직 확실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인 것인 그랬으니까 1번이 맞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2번. C는 아직 마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C. 자, C는 아직 마포에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명확해요. 왜냐면은 여기 C가 들어가게 되면 C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이 되셨죠? 자,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순환 근무 기간에, 그건 4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C다. 자, C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불확실한 거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 C가 지금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여기서 C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요렇게 A, B, C, D, 요렇게 A, B, C, D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까지 강남에서 근무한 사람은 A, E, B다. 지금까지? 자, 일단은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C죠. 그죠? 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렸네. C가 여기 있는데. 그죠? 네, 틀렸습니다. 애초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에서 가장 먼저 근무한 사람은 D다. D. 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D는 여기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로로 한번 따져보고 수도쿠처럼 세로로 한번 따져보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채워지는 게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확실한 건 확실하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물어보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얘기가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의 공존을 중시하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상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했습니다. 자, 일단은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윤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는 시장경제하고는 다르다. 그죠?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입니다. 됐죠? 여러 경제 주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경제고요. 됐죠? 일단은 어떤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좀 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시장, 공동체 중간 영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자,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경제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자, 시장경제 위기가 도래하며 부상하고 그 위기가 진주된 가라앉는 특징을 보인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시장경제하고 좀 부딪힌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회의 혹은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 그죠? 자본주의 시장 실패, 이게 대안으로서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과 사회 연대라는 요구와 관련이 된다. 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거리 먼 것은 기존 복지국가에 담는 요거에 대한 회의잖아요. 그죠? 그죠? 반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그죠? 공식 경제, 비공식 사회 경계. 그죠?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가치 존중 맞죠? 상호협력 사회연대 맞습니다. 답이 1번. 1번은 아예 연관이 없는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용 일치는 결과적으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 일단은 무조건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는 일단 확인이에요. 확인. 그럼 결과적으로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읽고 지문을 읽고 선택지 보고 지문 읽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지를 내용을 키워드화할 필요가 있어요. 키워드 잡으란 얘기죠. 근데 보통은 주어로 잡으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이 글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서양 음악은, 그죠? 동양 음악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런 내용 자체가 워낙에 전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목적어로 많이 잡아요. 목적어.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식으로 할 때. 맞죠? 이네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특징이 될 만한 것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딱 그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선택지 5개 있다 그러면 선택지 5개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1개, 2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죠. 그죠?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먼저 좀 제거해 주시고 이 안에서 걸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됐죠? 키워드 중심으로. 자, 그럼 키워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각 민족의 문화에는 뭐가 있다고요? 민족의식이 있다고요. 그죠? 반영돼 있다. 민족의식 자체가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음악은 신장 박동수를 박자의 준거로 삼는다. 심박수죠. 그죠? 심박수. 그 다음에 템포의 완급을 바꾸어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템포의 완급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은 서양 음악에 비해 느리다. 그죠? 느리다.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의 박자는 호흡 주기를 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서양 음악은 심박수.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은 호흡 주기. 그죠?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서양 음악하고 우리 음악하고 뭔가 다른 게 등장할 텐데. 그죠?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하나는 서양 음악은 심박수고 하나는 호흡 주기야. 그러니까 다르다면 두 개가 다 맞든지 두 개가 다 틀리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두 개가 다 틀릴 수가 없어. 그럼 답이 두 개니까. 맞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맞겠구나 싶은 거죠. 됐죠? 자, 그런 거 가볼게요. 시간 예술이라고 지칭되는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 곡이지만 템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재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악상은 달라진다. 자,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런데 끝났네요. 3번 템포의 완급을 바꾸면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꿨어. 그죠? 음악의 악상이 달라진다고 써 있습니다. 맞죠? 바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땡큐죠. 그죠? 우리가 키워드 잡았잖아요. 템포의 완급. 안 바뀐다 그랬는데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끝났어요. 문제.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키워드 등장하는 거 보면서 한번 또 확인해 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템포 인지 감각도 문화권에 따라 민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 동일 속도의 음악을 듣고도 누구는 빠르게 느끼는 데 비해서 누구는 느린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동일 속도의 음악을 듣고도.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같은 음악이어도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결국 문화권에 따라 템포의 인지 감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해서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사람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데라토 템포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한국의 전통 음악은 서양 고전 음악에 비해서 비교적 속도가 느린 것이 분명하다. 자, 느리다라는 게 4번에 있었어요. 그죠? 있었습니다. 느리다. 됐죠? 자, 대표적 정악곡 됐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구체적인 음악의 예가 자, 보편적인 서구 음악 비해서 느린 것 더 많이. 느리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라는 표현은 뒤집는 내용이죠. 그죠?
뒤집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내용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데는. 그러나는 뭐예요? 뒤집는 거고. 그런 데는 딴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지. 우리가 대화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야. A가 B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근데 B가 이렇게 하는 거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뒤집는다기보다는 다른 내용. 그래서 한국의 전통음악이 서구음악에 비해 상대적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해답도 여러 가지 문학적 혹은 민족적인 특징에 따라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템포의 계량적인 단위 박의 기준은 어디에 두냐 설명하겠다. 자, 한국은 호흡 중심 끝났네요. 5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심장 고동을 중시한 서양 끝났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가 지워집니다. 답은 뭐 나왔지만 자, 답은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우리는 문화 호흡에 얽힌 생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마시는 동안에 하나의 시간을 단위로 설정해서 1시간, 2시간, 양식, 척 뭐 이렇게 등등등 자 라는 걸로 썼다. 그죠? 민족의 공통 문화소가 아닐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동서양의 상호 이질적인 의식 성향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음악을 관찰해보면 등등등. 자, 요게 이제 1번 내용 나온 것 같아요. 각 민족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죠? 그런 거에서 음악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키워드로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휘 문제네요. 근데 어휘는 일단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중심 의미가 뭐고 주변 의미가 뭐고 이런 것을 싹 다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전에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죠. 뭐냐면은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드립다 외우는 거지.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 준비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 외우는 거죠.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가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떤 느낌일까? 그죠?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한국말이고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맞지? 뭐 중심 의미가 뭐고 주변 의미가 뭐고 이걸 다 따지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외웠다.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합격권은 100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어휘 문제. 자,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흔히 말하는 결단이란 용기라든가 과단성을 전제로 한다. 거센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중대한 고비가 나타난다. 그럴 때 과감하게 발벗고 나서서 자신을 던진다는 거지. 실제로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에 한번 바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에 한번 바친다. 바치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기를 통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 자신은 사람됨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 뭐 물론 던지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공을 던지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던지다라는 건 보통 손목을 이용해서 던지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뛰어들다. 몸을 던지다. 뭐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근데 요 몸을 던진다라는 것은 자신을 던진다라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몸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자신을 던진다라는 거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추파를 던지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다. 요게 바로 목숨을 내놓다. 목숨을 던지다.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미소를 던졌다. 아니죠. 뭐 이런 거는 뭐 추파를 던지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유능한 기사였지만 결국 돌을 던졌다.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졌을 때 이제 졌습니다라고 해서 돌 던진다라고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최동원은 직구이제 강속구를 던진다라는 거는 던지다의 어떤 중심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김대리 앞날도 어두운 그림자가 던졌다. 그림자를 던졌다. 자, 아니죠. 몸을 던졌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바쳤다. 이런 건 아닙니다. 5번 물론 인간은 이따금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이념의 일생을 던지다. 그렇죠? 이 한번 바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 건데 6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어떻게 푸냐 우리가 이거죠. 자, 보면은
땡땡 기업의 영업부는 야유회에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철봉에 오래 달리기 시합을 했다. 각 팀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 A팀 4번 선수와 B팀 2번 선수의 기록의 평균은 얼마냐. 당연히 이제 여기에 빈칸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푸냐 이거야. 자, 일단 보세요. 지금 보면은 빈칸이 떨어져 있는 게 A팀하고 B팀. A팀에 4번, B팀에 2번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C팀하고 D팀은 있습니다. 맞죠? 됐어요. 있어요. 맞죠? 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C팀의 평균, A팀의 평균, D팀의 평균, B팀의 평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C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해서 5로 나누고 D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더해서 5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A팀의 4번 선수 X로 놓고 그 다음에 B팀의 2번 선수 Y로 하고 놓고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자, 특징을 보세요. C팀이 A팀보다 3초가 길대요. 뭐가? 평균이. 그죠? C팀이 A팀보다 평균이 3초가 길다라는 얘기는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초가 긴 거예요. 15초.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D팀의 평균은 B팀의 평균, B팀보다 2초가 짧대요. 그 얘기는 전체로 봤을 때는 10초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이걸 왜 했냐?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가냐? 보세요. 자, 일단 A하고 C를 비교하는데 A가 비교해 볼게요. 32. 여기가 C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51.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수가 46. 여기는 30. 그 다음에 42, 46. 그 다음에 빈칸. X랑 놓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45. 빈칸 놔도 됩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42, 53. 이렇게 돼 있죠? 자, A에다가 15를 더해야 C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는 거야 여기서. 19. 그죠? 됐어요? 지금 A에다가 19를 더해야 나오는 값이에요. 15인데. 그죠? 자, 16을 뺍니다. 맞아요? 4를 더하고요. 보류. 11을 더해요. 자, 얘 빼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30에다가 12를 빼야 됩니다. 그럼 18이죠? 또 얼마 해야 된다고요? 15 해야 된다고. 됐어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3이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애초에 얘를 평균을 내가지고 이것도 얘 빼고 x 빼고 평균을 내가지고 둘의 차이가 15초다. A에다 15초를 더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둘이 비교할 거예요? 아, 비교해야지 당연히. 훨씬 빠르잖아 얘가. 맞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 3초다. 그러면 실제로 15초 차이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 또 B하고 D를 볼게요. B. 자, 일단은 X는 48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B하고 D. 자, B도 쭉 써보면 48하고 빈칸. Y라고 쓰죠, 뭐. 그 다음에 36, 53. 55. 그 다음에 D는 36, 50, 40. 그 다음에 52, 42. 끝났어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죠? 여기서 10초가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 빼집니까? 12가 빠지죠. 그죠? 10초가 빠져야 되는데 자, 여기는 몰라요. 냅둬. 4초 더해졌어요. 맞죠? 자, 1초 빠집니다. 13초 빠져요. 14 빠지고 10 빠지고 22 빠지죠. 얼마 빠져야 되는데? 얼마 빠져야 되는데? 10이 빠져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얼마? 10이 빠지려면 결국에다 여기다 얼마 더해야 돼요? 이렇게 돼. 그죠? 12가 더해진 상황이 되려면 됐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은 시차 문제죠. 시차 문제인데 시차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뭐냐면 A국이 A가 B보다 X시간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근데 X시간 빠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A가 B보다 어떤 특정 시간에 X시간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빠르다. 그러면 2시간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의 시간에다가 2를 더해야 돼요. 맞죠? 요거를 AC, 요거를 BC 이렇게 얘기한다면 A는 B에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딱 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사실 나중엔 헷갈릴 문제도 아니지만 처음엔 좀 헷갈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더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느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야지. 됐죠? 자,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김대리는 다음과 같이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연착이 없다. 그 얘기는 주어진 거 다 더하라. 그런 얘기죠. 자, 출장지에 도착했다면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은 자, 서울 시각으로 5일 오후 1시 3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 한 곳을 거쳐 출장지에 도착한다. 자, 이거는 출발지가 1시 35분이에요. 그죠? 1시 35분이 13시 35분이죠. 맞죠? 경유지는 서울보다 1시간 빠르고 출장지는 경유지보다 2시간 느리다. 그러면은 출장지가 경유지보다 2시간이 느리고 경유지가 서울보다 1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유지 말고 출장지 있죠. 출장지는 서울보다 1시간이 느린 거예요. 맞죠? 출발. 그죠? 경유. 도착.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1시간 느리다고. 됐죠? 자, 3시간 45분 소요가 됐고 경유지에서 3시간 50분을 대기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에서는 9시 25분이 걸렸다. 출장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끝났네. 자, 13시 35분에다가 비행기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경유지든 도착지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더하게 되면 3시간 45분 3시간 45분 됐죠? 그 다음에 3시간 50분 대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시간 25분 비행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을 빼야 돼. 얘가 느리니까. 맞죠?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자, 가봅시다. 이쪽에 더할게요. 5분. 15 올라가죠? 4, 8, 13, 15. 그러면은 60분이 6일 때가 1시간이니까 15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면 1 올라갔죠? 그죠? 7, 14네요. 그죠? 네, 이렇게. 14. 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는 155분인 거예요. 맞죠? 요거는 2시간 35분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다 더해보면요. 16, 19, 28입니다. 계산해보면 30시간, 35분인데 하루가 얼마까지 있어요? 24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날 넘어가서 요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서울시간 기준이라고. 1시간 빼야 돼. 간단해요. 그죠? 더하기만 해갖고 시차 비교해서 따지면 되는 거고. 끝났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다음 8번. 8번은 자료 해석인데 자료 해석은 제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료 해석의 유형은 어쨌든지 간에 3개예요. 확인만 하면 돼요. 그죠? 실제로 확인만 하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요. 계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명제형이 있어요. 추론.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인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명제형이죠. 그죠? P면 Q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죠? 단위가 퍼센트로 나왔다는 얘기는 비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비율적인 비교는 가능해요. 비율간 비교. 누가 더 크다? 비율이 누가 더 크다. 이건 가능하지만 이걸 실수화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됐죠? 자,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자, 2011년부터 16년까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전체 남녀. 그 다음에 하나는 2016년만 따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본 겁니다. 일단은 두 자료 자체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와 남녀로 구분한 거. 이거는 공통점이긴 한데 밑에 있는 자료가 2016년만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2016년 50대 이상 연령대의 전체 흡연율의 합은 연도별 19세 이상 성인 전체 흡연율보다 낮다. 자,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더하라는 얘기죠. 비율끼리.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2.7, 14.6, 9.1. 대략적으로 더해도 40이 넘어가요. 그죠? 40이 넘어가고 지금 더하게 되면 맞습니다. 40이 넘어가죠. 40대 중반 정도 되는 느낌. 근데 19세 이상의 성인의 전체 흡연율이 몇 년도? 16년 2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네. 끝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근데 1번은 확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016년 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한다. 자, 16년 여자. 그럼 두 번째 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음주율. 연령대라고 했으니까 19에서 29. 그래서 9.6부터 시작해서 쭉 작아지고 있네요. 뭐예요? 확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2016년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50대. 자, 남자 50대 26%. 그 다음에 여자는 19에서 29, 9.6%. 자, 가장 높다. 확인. 맞죠? 그 다음에 4번. 2016년 19세 이상 성인의 전체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에 비해서 26.3에서 22.6으로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는 13.6에서 13.2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네요. 그죠?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확인이고요. 5번 조사기간 중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든 2011년도, 여자는 2012년도에 가장 높다. 성인의 흡연율? 자,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는 2011년. 그러네요. 그 여자는 2012년. 자, 이것도 확인입니다. 자, 이걸 제가 굳이 이 안에다가 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100% 신뢰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유형이다라는 말 봐야 되지.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한 문제 때문에 코레일 문제는 무조건 확인한 유형만 나오네? 이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을 한번 보면 이 9번도 그래요. 이 9번도 일일이 다 확인하면은 답은 당연히 나와요. 일단 제가 이제 요거를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좀 풀려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풀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이해 못합니다.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지? 두 번째는 일일이 다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비효율적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9번. 신입사원 A는 각 부서별 소모품 구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 업체는 어디냐? 가장 저렴하게. 자, 1번. 소모품 1회 구매 수량 및 구매 제한 가격. 자, A는 두 묶음 25,000원. 그죠? B는 세 묶음 5,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됐죠? 체크해 놓고. 물품 신청 시 1회 구매 수량은 부서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다. A 물품 두 묶음, B 물품 세 묶음.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죠? 됐죠? 그러니까 1회 구매 수량이 두 묶음이다 그러면은 A 물품 무조건 두 묶음 사라고요. 됐죠?
물품은 제한된 가격 내에서 구매하며 구매 제한 가격을 넘는 경우에서 구매할 수 없다. 단 총 구매 가격은 제한이 없다.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부서별로 산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부서별로 살 때 A 물품의 가격이 25,000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됐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A 물품을 주문한 부서가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구매하는 총 금액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고 일단은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사는 금액이 뭐 A 물품 같은 경우는 25,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말이 사실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소모품 구매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A 물품이 지금 3개 부서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럼 몇 개 부서에 3개 부서 6묶음. 됐죠? B 물품은 2군데네요. 6묶음. 그다음에 C 물품은 자, 2묶음씩이니까 10묶음. 그다음에 D는 2묶음씩이니까 6묶음. 그다음에 E 물품도 2묶음씩이니까 4개 부서니까 8묶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에서 단서 조항을 걸어놓은 이유는 그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자가 그런 의도 없이 냈다? 사실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함정 빠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줄 필요가 없는 조건을 뭐하러 줘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조건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됐죠? 무슨 얘기냐면은 구매 제한 가격이 이렇게 각각 물품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거부터 따져볼게요. 자, A 물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묶음을 살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넘어가는 게 없어요. A 물품은. B는 3묶음. 그러면 지워지네. 마업체가 지워지죠. 왜? B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1,700원이거든요. 이거 3묶음 사면 5,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제한 가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다음에 C 물품은 2묶음 살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가 지워지네. 왜? 2,550원이에요. 맞죠? 지워집니다. 자, 그다음에 D 물품 2묶음 3,000원 넘어가는 거 없고요. E 물품 2묶음 어디 보자. 넘어가는 거 없네요. 그죠? 23,000원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하고 나하고 라에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다하고 마업체는 안 돼요. 한 업체만 선정할 거거든요, 지금. 됐죠? 자, 그럼 나머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A, B, C, D, E. 됐죠? 자, 여기서 가업체 같은 경우가 12,400원이고 나업체가 12,200원이고 그다음에 라업체가 12,500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가업체의 금액이 총 얼마냐? 나가 총 얼마냐? 라가 총 얼마냐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가장 싼 데를 고르라는 거예요. 싼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결과만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과만 얻으면 돼요. 결과만. 누가 제일 작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지금 가가 12,400원, 나가 12,200원, 라가 12,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11,200원은 다 있고 여기가 200원 더 비싼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빵.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더 비싼 거예요? 300원 더 비싼 거야.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싼 게 1,500원이거든요. 100원 비싸죠? 100원 비싸고 빵. 자, 그 다음에 C 물품 같은 경우는 2,400원, 2,450원, 2,4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그 다음에 50원 0.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 물품은 가나 라를 봤을 때 제일 저렴한 게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 빵원. 됐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나 라를 보면은 제일 싼 게 11,000원이에요. 2가. 그러니까 11,200원, 11,300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죠? 66, 10, 68입니다. 6, 8. 됐습니다. 끝났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자, 가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수로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1,200원으로 시작하죠.
1200, 600. 없고요. 600. 맞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600, 500, 600. 자, 1600.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얘가 더 비싸다는 게 느껴지죠? 안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다는 1800. 시작부터 세요. 2400. 끝났어. 세 군데서 가장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일 세네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2,400원이고 요건 2,400원 넘어가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제일 저렴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계산하기 쉽게 작은 수로 가자입니다. 됐죠? 숫자가 복잡하면 실제로 계산도 복잡해지니까. 됐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